썰다가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했잖아. 내가 양파냐? 나 좋아하지 마. 그게 뭔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용히 글만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발연기 포텐 뭔가요? 약간 TV 문학관 느낌. 네. 팟캐스트 하면서 참 많은 걸 내려놓게 되네요. 포기했습니다. 일단 그 듣고 계신 분들께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요. 제 지인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인들이 네. 저희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왜 발연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을 듣자마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 감성 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 좀 궁금해요. 한 20년쯤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로 시계를 되돌린 줄 알았어요, 저희가. 저희가 발연기로 보여드린 게 대표적인 그 당시의 인소, 인터넷 소설 대사들이죠. 인소. 줄임말로 하니까 또 못 알아듣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요즘은 웹소설이라고 하는데 싸이월드 시대에는 뭐니 해도 인소였죠. 그렇죠. 인소하면 그 당시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귀현이 작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00년대생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얼마나 인기였냐면 뭐 요즘에는 웹툰이나 웹소설 영화화되는 게 흔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소가 영화화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귀현이가 그 시초를 열었고요. 특히 그 유명한 영화 늑대의 유혹 원작자로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강동원이 우산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거죠. 지금도 많이 패러디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화사에 큰 획을 그었죠. 그 장면이. 그나저나 육아에 지친 워킹데디 김유섭 기자 너무 인소 남주 재질인 것 같은데. 저 인소에서 뛰쳐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그 느낌 제가 좀 살리려고 노력해봤는데 네, 역시나 뭐 TV 문학관 느낌이긴 했지만 네, 저희가 오늘 좀 오그라들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요즘 Z세대 사이에서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Y2K란 말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세기말을 뜻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유행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낸 밀레니얼 세대인 저희가 젠지, Z세대 청취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23cm의 한경진, 김지섭, 손호영, 윤수정입니다. 지난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고서 우리 다시 시작해 yeah, baby. Y2K, 젠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정 위키가 설명해주세요. 네, 오늘도 죽지도 않고 돌아온 수정이기입니다. 오늘은 그거 안 틀어주시나요? 하드 워킹 열일하는 혓바다. 틀어드릴게요. Hard working tongue Sujong Wiki.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단어 지칭하는 시기가 굉장히 동떨어진 단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젠지는 제네레이션 Z의 줄임말인데요. Z세대 95년 이후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출생자들을 지칭하는 말. 네, 지금 한 10대, 20대 초반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Y2K는 그분들께서 돌잡이하고 네. 어린이집 등원하실 때 네. 유행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시니까 아주 그림처럼 생생하게 상상이 되는데 Z세대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혹은 태어나기도 전인 1999년쯤에 생겨서 유행했던 말이 Y2K예요. 그 속뜻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2000년을 의미를 하는 말인데 연도를 뜻하는 영어 이어의 Y 그리고 숫자 2 그리고 1000을 의미하는 킬로의 K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저는 사실 Y2K 처음 딱 들었을 때 밴드 가수. Y2K, 네. 가수 Y2K 말씀하신 줄 미안해. 알았어요. 그 일본인도 그 당시에 막 있던 그 그룹. 그 시점에 인기를 끌었던 맞아요. 그룹이었죠. 그래서 제가 뭔지 찾아보려고 조선일보의 과거 기사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Y2K 문제를 찾아보니까 99년도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그 위기 상황이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라고 해서 전까지는 두 자릿수로만 연도를 인식을 해왔었거든요. 아직 컴퓨터가 지금처럼 발달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두 자릿수가 이제 0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을 조금 1900년대로 오인을 하면서 대혼란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논란이 됐었고 전력, 통신, 의료, 운송, 금융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의 오류가 될 경우 지구촌이 약간 도미노식으로 공멸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굉장한 어마무시한 우려가 터져 나왔던 때였고요. 세기말의 그런 불안 같은 거. 저 다른 말로는 그래서 밀레니엄 버그라고도 좀 Y2K를 지칭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999년 12월 31일이다라고 했을 때 줄여서 99년 12, 네. 31 이렇게 6글자의 숫자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여서 계속 써왔는데 갑자기 이제 2000년 1월 1일이 돼버리면 이걸 또 이제 6자로 줄이면 000101 이런 식으로 인식을 컴퓨터가 해버리니까 그 00을 2000년이 아닌 1900년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는 2000년 전환위원회를 만들었고요. 1999년에 예산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가 훨씬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테는 혹시 모르니 3일치 음식을 준비해놓고 금융거래 내역을 미리 복사해놔라라고도 발표를 했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정보통신부, 그러니까 지금의 과기정통부가 대국민 Y2K 점검사항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 12월 31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은행이 시스템 점검으로 셧다운이 되니까 그 전에 현금을 미리 좀 뽑아놔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생수나 건전지 이런 생필품을 그랬었나요 저희가 진짜? 미리 집에 네. 준비해놓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자는 3, 4일치 약을 미리 챙겨놔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상황인 건데 왜 영화 보시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는 것들에 대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거의 그대로 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그 생필품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아예 Y2K 비상생필품 세트라는 걸 팔았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10일치를 좀 버틸 수 있는 가족 안심형 세트가 무려 8만 원이었고요. 15일치 행복 2000년형 세트라는 게 12만 원에 출시가 돼서 쌀, 라면, 생수, 부탄가스, 스팸, 초코파이, 양초 같은 게 좀 들어 있었대요. 왜 영화에서 주로 그 종말 직전에 챙기는 그런 물품들이 주로 초코파이. 들어 있었던 거죠. 재밌는 게 또 그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1, 2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 맞아. 그때만 해도 예, 1, 2인 네. 가구보다는 4인 가구 중심이었으니까. 또 예. 1인 가구 세트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예. 혼밥 세트, 생필품 혼밥 세트 이렇게 된 거. 좀 세상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혼밥 세트를 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통신사업을 하는 SK그룹도 당시에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SK 주식회사 회장이었던 최태원 회장이 송길승 그룹 회장하고 사무실에서 밤샘 비상근무로 새해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회장이 야간 당직을 하면 야근을 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 계열사 사장들도 다 집에 못 갔고 그룹 시스템 통합 계열사 SK CNC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전 직원 1200명이 아, 비상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못 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계열사 사장이 집에 안 가면 또 부사장, 전무, 상무님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밑으로 부장, 과장, 대리 다 집합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인턴까지 집합이네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감히 어디 인턴이 집을 가 약간 이런 건데 진짜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을 못해서 못 일어난 그거에 대한 우려였고요. 군대에서도 심지어 북한 미사일이 오발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19만 5천 명이 19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비상근무를 섰다고 하더라고요. 아, 엄청난 일이었네요 네, 정말.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루머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핵미사일 오발설, 뭐 인공위성 마비설, 교도소 문이 열려서 뭐 폭동이 아,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나고 또 엘리베이터가 뭐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막 온갖 얘기들.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허무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죠. 대비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조용히 지나갔었죠. 예. 근데 이런 저런 문제가 아예 없진 않았는데 정말 작고 이렇게 소소한 계열들이 아, 좀 조금 있긴 있었나 네. 보네요. 예. 그 새해에 영국 런던의 일부 소매점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먹통이 됐었다고 하고 근데 당일날 해결이 됐고요. 체코에서는 전화요금 통지서 기한이 1900년으로 찍혀서 잘못 발송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예 오류가 없던 건 아닌 게 컴퓨터에 그 당시에 이제 오류를 방지를 하려고 이제 연말부터 Y2K 패치를 다들 깔았나 봐요, 공공기관에. 근데 수원지법 민사소액재판 담당 부서에서 요걸 깜빡하고 설치를 안 해서 피고인 170명한테 2000년 1월 4일 재판 소환장을 보내야 되는데 1900년 1월 4일이 찍힌 거를 발송을 해서 좀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고 아, 하네요. 그럼 안 가도 되는 거였겠네요. 나는 이미 지났으니까. 뭐 재판 안 받아도 되겠네.
그 당시에 또 사이비 종교들도 되게 기승을 부렸는데 종말론이 한참 이제 퍼질 때였대요. 엄청났죠. 네, 그래서 2000년이 오면 세상이 다 망할 거다. 그래서 뭐 노스트라다무스 네. 대예언 뭐 이런 책 같은 것도 팔았던 것 같고요. 네. 엄청 그때도 많았죠. 어김없이 세상 망하면 학교 안 가도 되냐 뭐 이런 거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딩들 사이에서. 그때 워낙 일들이 많았고 또 전 세계 컴퓨터가 막 다 해킹이 돼서 컴퓨터가 폭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진짜 온갖 소문이 있었네요. 이런 소문도 돌아서 컴퓨터 날짜를 미리 바꾸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뀐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런 두려움, 불안함, 막연한 희망과 기대 이런 게 뒤섞여가지고 그게 패션으로도 나타났잖아요. 뉴 밀레니엄 패션이고. 그렇죠, 그렇죠.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 비닐, 은박 요런 재질을 굉장히 사랑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뭐 요런 걸로 만든 테크노 배낭이나 주로 굉장히 사이보그틱한 미래형 로봇들을 좀 닮은 듯한 그런 패션들. 뭐 커다란 헤드폰을 쓴다든지 얼굴에 은색 펄을 잔뜩 칠해서 약간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특이한 화장을 한다든지 굉장히 내일이 없을 것 같이 파격의 끝을 달리는 옷과 패션들이 많았었죠. 예. 아 이게 혹시 그때인가요? 그 가수 박진영 씨가 비닐로 비닐 바지. 전신 비닐 비닐로 바지. 입은 이건 거. 90년대 조금 더- 더 앞쪽이긴 아, 더 한데 앞쪽이었나요? 세상을 앞서 나가시는 분이. 아, 그 말씀- 당시에도 그쵸. 유행을 선도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가수 엄정화 씨가 이제 약간 맞아요. 그런 메이크업 네. 같은 거 맞아요, 그 맞아요. 시절에 약간 이렇게 뭐 엄청 몰라. 몰라? 예, 네. 그런 그리고 거. 가수 알 수가 이정현 없어. 씨도 그런 네, 류의 맞아요. 컨셉으로 와.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유행을 끌었었죠. 테크노 음악 이런 거. 맞아요. 네, 테크노 네. 전사. 근데 또 요즘으로 돌아오면 요즘 인기 있는 그 특이한 패션 장르 중에 하나가 테크웨어라고 아, 네, 맞아요. 그 옷에 정말 의미와 기능을 전혀 알 수 없는 낙하산 줄이나 버클 이런 게 막 맞아요.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런 옷들을 Z세대가 입더라고요. 그게 20년 전에도 유행을 했었는데 제가 요새 그 캠핑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네. 캠핑을 가면 뭔가를 걸어놓는 그 고리를 비너라고 하는데 아, 네. 그걸 자꾸 옷에 달더라고요. 그걸 요새 팔찌에도 엄청 네. 있더라고요. 아, 비슷한 네네. 게. 그래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긴 해요. 뭘 걸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컵을 걸려고 하는 건가? 아, 그 컵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 모르겠네.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그럴 때 손목에요? 쓰는 건데 아 손목에요? 아 굉장히 획기적인 패션인 것 같은데.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데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기말 사이보그 분위기, 뭐 새천년의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괴상하게 어우러진 이때 그런 유행이 지금 왜 다시 돌아왔을까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하는 흑역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희 약간 역으로 매기려고 지금 이런 유행 그 따라가는 거. 예, 집에 태워버리고 싶은 사진들. 아, 설마요. 어르신들 한번 공감성 그런 수치 한번 사진들. 느껴보세요. 약간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얼마 전까지 그 708090 뉴트로가 되게 인기였으니까 이제 그 다음 순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결국 뉴트로 열풍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거의 유물을 발굴해서 새롭게 소비하는 트렌드가 Y2K 열풍으로까지 옮겨간 것 같은. 재밌는 건 2000년대 풍은 그 당시에도 좀 자기 표현이 강조됐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새천년의 새롭고 독특한 분위기가 개성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Z세대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 신박하니까 Z세대 입장에서는 관심받을 수 있는 절호의 수단이 된 셈이죠. SNS에서 좋아요와 하트를 엄청나게 예. 유도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Y2K 세대하고 Z세대가 좀 잘 맞는 부분이 많은 세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일단 Y2K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의 개성을 굉장히 중시를 해서 온갖 파격적인 디자인들을 좀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현재에 없는 개성을 좀 찾으려고 알 수 없는 새로운 미래에서 온 듯한 네네. 패션을 막 입었었는데 Z세대는 이제 개성을 좀 찾는 거를 과거에서 찾는 거를 택해서 이 두 세대가 약간 중간 지점에서 만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관종은 관종을 알아본다고 이 구역의 관종이 되기 위한 늑대와 여우들의 치열한 전쟁 시작됩니다. 인소식 분석인가요? 지난 몇 년 동안 그 뉴트로가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조금 지겨워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익선동 이런 데 가면 할머니 집이 있을 것 같은 자개장 이런 거 막 잔뜩 있는 한옥 카페에서 흑임자 맞아요, 라떼 맞아요. 막 이런 거 팔고 음료가 다 텁텁해졌어요. 그러니까 미숫가루에 흑임자에 뭔가 쑥 걸쭉하고 라떼 막 네, 이런 맞아요. 거.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Y2K는 좀 다른 느낌인 걸까요? 네, 그래서 뉴트로가 폭넓게 복고풍을 재해석하는 걸 의미하는 용어라면 Y2K 트렌드는 그 중에서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라는 가까운 과거, 특정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죠. 최근 경향은 복고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절 유행템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젠지들이 빠져있는 뭐 N차 신상 뭐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N차 신상이면은 중고거래에 좀 거리낌 없는 젠지들의 특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거죠. N차 신상이라는 게 그 중고인데 계속 그게 신상이다. 예, 1차, 예. 2차 신상. 네. 아, 그런. 예, 맞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 따르면요. 젠지들은, 그러니까 Z세대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면 그게 쓰던 물건이건 아니건 현재 유행이건 아니건 상관 않기 때문에 중고도 신상처럼 선호하는 N차 신상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상품을 소유가 아닌 경험으로 이제 보기 때문인 거죠. 그게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게 패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다시는 유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벨벳 트레이닝복 아시죠? 주시 꾸띠르 융털 달린 그 트레이닝복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빗으면 반대쪽으로 빗으면 색깔 달라지는 네, 그 맞아요. 소리 글씨도 아시죠? 쓸 수 있어요. 그 위에다가. 그 주식 꽃띠루랑 양대산맥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베크롬비 추리닝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잊을 수 엉덩이. 없죠. 엉덩이에. 엉덩이에 약간 영어로 핑크 막 이런 거 당당한 신여성을 어필하는 그런 디자인. 그쵸. 예. 네. 근데 그게 킴 카다시안 같은 그런 헐리우드 셀럽들이 그걸 다시 입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유행을 타고 있고 골반이 드러나는 절반 정도 걸치는 그 로우라이즈 진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바지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다 안 올라온 줄 알고 계속 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애매하게 엉덩이 걸치는. 골 막 보이고. 그러면 안 네. 되는데. 근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부츠컷 프리미엄 진의 크롭탑 아시죠? 배꼽 네네. 드러나는 그런 크롭탑 네. 패션이 유행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두건이나 비니 모자 다시 쓰거나 무테로 된 틴트 선글라스 분홍색, 하늘색 이거 있잖아요. 저희 네. 초등학교 때 그 쓰던 셀로판지 붙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요새 다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집구석에 약간 좀 남아 있어요. 그런 유물들이. 그래서 불태웠어야 되는데. 당근에 지금 비싼 게 당근에다가 좀 팔아보세요. 아, 그래야겠습니다. 네, 사실 30대 이상한테는 이제 이게 그런 게 사실 흑역사 패션들인데 이제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희화화 됐었거든요. 남자도 이제 워싱 지저분하게 잔뜩 된 이제 부츠컷 청바지라든지 또 샤기컷 그때 당시 네. 남성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이제 스타일이라든지. 배용준 같은 그런 거죠. 아니 샤기컷은 그건 좀 달라요. 아, 좀 배용준은 달라요? 이제 바람머리라고. 남자들도 약간 나름 헤어에 네. 대한 단호함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때 당시 일본 스타일을 또 많이 왁스 좀 바르고 막 많이 층을 이렇게 엄청 많이 그쵸, 그쵸. 이게 내가지고. 이렇게 길이는 좀 길면서 이렇게 좀 뻗은 머리 같은 느낌으로 거친 이렇게. 늑대 네, 같은. 거친 느낌, 늑대 느낌 그런 느낌. 저도 그때 네. 찍은 사진들 보면은 그 당시 일본 여자 연예인들이 앞머리를 엄청 짧게 깎고 옆에 샤기컷으로 이렇게 내린 아, 그런 맞아요, 머리 스타일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런 게 기억나요. 유행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머리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본가에 갔었는데 네네. 거기에 우연히 그 사진들을 발견이 됐었어요. 아. 그리고 보자마자 다시 네, 그걸 심쿵. 보관하고 있는 엄마가 좀 이해가 어머니도 네. 소중한 사진이셨을 네.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염색 그 브릿지라고 해서. 아. 네네네. 저는 그 요 몇 년 사이에 미용실에서 브릿지 메뉴가 생겼길래 뭐지 옛날 게 남아있나 맞아요. 했는데 브릿지 이렇게 한 줄만 한 줄만. 이렇게 하는 네. 그거를 아. 다시 하고 있고 요새는 뭐 손브레라고 하더라고요. 네, 손브레라는 아, 단어로도 브릿지를. 나오긴 하는데 결국엔 브릿지죠 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옷장 처분을 하지 말할 걸 그랬나. 맞아요, 맞아요. 예. 약간 사실 다들 지금 유행하는 템들 다 한 번쯤 버려본 기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설현 씨가 네네네. 본더치 크롭탑 입은 거를 올렸더라고요. 저 비슷한 거 분명히 나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쩌지? 있을 거예요. 네, 그 본더치 모자랑 대표적으로 또 엉덩이에 이렇게 발굽 같은 거 그려져 있는 뭐 에비수 청바지, 뭐 트루 릴리전 청바지 되게 비쌌잖아요. 네. 그런 거 막 플렉스하면서 블링블링했던 2000년대 초반이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1990년대 후반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에는 약간 해외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서 당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막 열광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Z세대가 명품 좋아하는 것처럼 기성세대는 그거를 약간 사치 부린다,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고. 비쌌죠 사실 가격도. 네네네네. 네, 그때 그쵸. 당시에도. 그 당시 버전 등골 브레이커 브랜드였던 거죠. 당시에 또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이 있어가지고 일본어 잔뜩 쓴 티셔츠 막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잔스포츠 이스트팩 가방에다가 태극기를 꼬매서 맞아 그런 경우 있어요. 다니는 그런 유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Y2K 당시에 야, 용돈 받으면은 그냥 밭두렁 사 먹고 이러던 그거 그 딱딱한 초딩이라 가지고 네 맞아요. 이빨 나갈 것 이빨 같은 나가는 거 어울려요. 네, 그 과자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원래 닭 모이로 쓴다고 하던가 있었던 그런 제가 닭 모이를 먹고 자란 건가요? 그땐 그런 거 많이 먹었죠. 네, 많이 네. 먹었죠. 먹어도. 네. 그러면 벨벳 추리닝부터 합류를 하신 건가요? 네, 약간 그거는 한 본더치 모자 정도부터 합류를 하기 시작을 핑크바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도 4명 기자 안에서도 나이대가 좀 다르다 약간, 보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좀 다시 유행을 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듣기로는 그 Y2K 시대 때 유행했던 스톰이라는 브랜드가 아예 다시 론칭이 될 예정이래요. 아. 이달 중에 다시 론칭을 한다는데 스톰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네. 그때 막 잡지도 있고 만화도 있고 아예 그 뭐 김하늘 그 당시에 뭐 정우성 이런 지금의 유명 배우들을 그 등용을 시킨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대요. 그래서 그게 다시 부활을 한다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Y2K를 거의 그냥 지금 현재로 소환을 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스톰은 광고계랑 패션계에 진짜 획을 그 약간 레전설 같은 29213 스톰. 네. 29213을 딱 말을 해줘야지. 이 스톰에서 이제 서로의 세대가 좀 어느 정도 갈리는 네, 거 갈리는 것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얘기를 하다가 아 여기까지였구나. 스톰은 스톰까지만 언급한 걸로. 여기까지였구나라는 거를 가늠해주는 네.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중학생이셨거나 대학생이셨던 분들은 아마 요 브랜드들 이름 들으면서 추억 되새기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또 지금 현재 Z세대, 그러니까 젠지이신 분들은 그 패션을 지금 입고 있고 이제 관심도 네. 있으나 이제 브랜드까지는 정확히 모르셨던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것 같긴 하고요. 젠지들이 이렇게 Y2K 패션에 많이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부캐 전성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 젠지들은 또 하나의 나 그리고 또 다른 자아로 완전히 변신을 꿈꾸는 부 캐릭터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자신의 개성을 뚜렷하게 보이려는 욕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너무나 당연해지고 있는 멀티 페르소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도 팟캐스트 하면서 또 다른 자아를 만나고 있긴 하잖아요. 아, 오늘 오프닝에서 완전 또 다른 자아를 만난 것 같아서 나만 알고 싶었던 자아. 네, 힘겨웠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근데 이런 흐름에 일찌감치 올라탄 인물이 또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인 것 맞아요. 같은데 워낙 창작의 고통이 크신지 이 레트로 돌려막기를 몇 년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서도 네. 2000년대 유행 가수를 아예 소환을 하셨던데 네. 그 MSG 워너비 MSG 워너비. 굉장히 네. 화제를 그래서. 끌었었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끄는구나 싶었던 게 피식대학이라는 네, 맞아,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엄청 인기였죠. 엄청 네. 인기였죠. 네. 싸이월드 세대를 완전 재현을 해서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05학번 이즈백이라는 코너에서 쿨케이, 기른지라는 캐릭터가 네. 이 싸이 감성을 너무 잘 표현했다는 네, 평을 맞아요. 받고 있어요. 특히 이 기른지라는 캐릭터가 그 주로 착용을 하고 나오는 패션들이 네. 본더치 모자. 그 아까 네. 저희가 얘기했던 뭐 핑크 크게 새겨져 있는 벨벳 추리닝, 뭐 링기거리 이런 걸 착용을 했는데 이걸 요새 인기를 끌면서 젠지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싸이월드 감성인데 네. 제가 04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 딱 비슷한 시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학번은 그냥 저만 바뀔게요. 네, 아무튼 네, 전 04학번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사실 싸이월드가 저희 그때 뭐 대세. 완전 뭐 지금의 인스타그램 그 이상이었던 것 그 같기도 해요. 이상인가요? 그땐 정말 네.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싸이월드에서 뭐 파도 타고 이제 뭐 다니고 또 이제 거기 방명록에 글 남기고 그때도 나름 1촌명 만드는 게 재밌었죠. 맞아 1촌명 맞아요. 그리고 1촌평도 있고 네. 뭐 나름 부캐의 의미도 좀 있었던 게 그 미니미 맞아요. 캐릭터에 옷 한 옷 번 입히고. 입히려고 네. 도토리를 몇 알을 썼는지. 그리고 실현 당하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뒤돌아. 뒷모습으로 맞아요. 나의 실현은 미니미의 뒷모습이 대변한다. 아니면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거기에 이제 또 자기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힘듦, 우울 네, 이런 맞아요. 아, 비 오고 맞아요. 막 비 오는 것들 거. 막 있었고 배경음악도 중요했어요 그때 네, 당시에. 네, 배경음악 때문에 도토리 진짜 많이 썼고 네. 프리스타일 노래. 서로 온갖 얘기들을 하게 되네요. 실제로 싸이월드가 좀 있으면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반기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올렸던 게시물들이 그럼 다 아직 남아 있대요. 남아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인질처럼 지금 싸이월드 그 서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추억들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캐 문화를 미니미 바꾸듯이 아바타 바꾸듯이 자기 모습 자아를 변형하는데 스스럼 없이 익숙한 세대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스노우 앱, 틱톡 같은 데서 얼굴에 막 스티커 붙이고 합성하고 팔척 귀신처럼 막 다리 늘리고 눈도 키우잖아요. 막. 영덕대게처럼 막 그런 거 있으시죠? 요새 앱처럼 성형해달라고 하는 그런 스냅챗 증후군 이런 말도 한때 나오기도 했었죠. 네네네. Y2K 세대가 사실 그 조상님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때부터 컴퓨터 기술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스티커 사진 기계에서 얼굴에 낙서도 하고 하두리. 네. 하두리 캠으로 뽀샵하고 막 꼭 각도는 위를 쳐다보는 45도에 얼굴은 항상 눈곱이 다 날아갈 정도의 네네네. 흰빛을 쐈던 네네네. 그렇게 또 다른 자아를 만들면서 좋아하고 사이버 가수 아담 같은 경우도 요즘 가상 인플루언서 그 로지 막 이런 친구들의 조상님이잖아요. 아이돌 중엔 아예 그 사이버 캐릭터를 부캐처럼 삼아서 나온 에스파 같은 네. 아이돌들도 맞아요. 나오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진짜. 사이버 가수 아담이 그때 무슨 광고도 찍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도- 여자친구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라진 게 무슨 병 걸려서 사망한 걸로 아, 바이러스 예, 걸려가지고 사망한 걸로 컨셉도 굉장히 나름 컨셉도 혁신적이었네요. 있었어요. 나름 메타버스 아닌가요? 그게? 그쵸. 네.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를 노렸던 거죠. 당시 아담은 사실 좀 부자연스러움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이제 보기 불편한 면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로지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또 이런 이제 과거의 컨셉을 오늘날 와서 세련되게 다시 구현할 수 있는 분위기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찾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대세이고 잘 먹히는 시대가 됐다는 걸 느낀 게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 가상 캐릭터를 광고 모델로 아예 쓰고 있는데 걔가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상이 옛날에는 안 먹히던 게 네네. 뒤늦게 좀 이렇게 먹힌다는 게 신기한 것 같고 음악계에서도 Y2K 컨셉을 잡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네. 제가 3년 전에 음악 담당을 할 때 이미 그 당시에도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레트로가 대세였기 때문에 복고풍 컨셉의 앨범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요새 앨범들은 Y2K 시절을 완벽하게 고증하는 느낌의 앨범 컨셉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벨벳 조이, 소녀시대 태연, 선미 뭐 이런 요즘 젠지들을 타겟으로 하는 솔로 여가수들이 특히 이 컨셉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블랙핑크 제니 같은 경우에도 Y2K 패션을 자주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Y2K의 그 조상격인 언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리트니 스피어스하고 페리스 힐튼도 요즘에 넷플릭스 OTT 서비스에서 다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새롭게 공개를 하고 재조명 받고 있죠. 저희 얼마 전에 그 왓칭 픽에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페리스 힐튼 예능. 네. 정말 찐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Y2K에서 거론되는 패션들을 유행시킨 장본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그래서 마침 이 Y2K 유행 세 번째 분석도 넷플릭스의 트렌드 따라가기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가 일으킨 고전 콘텐츠 열풍입니다. 요새는 참 코로나가 여기저기 유행 트렌드에 기승전 코로나. 맞아요. 안 끼는 경우가 없는 것 집에만 같은데 있다 보니까 네. 그런지. 네. 예. 코로나 이전에도 옛날 음악, 옛날 영화, 옛날 드라마 다시 보기가 좀 레트로 유행의 일환으로 열풍이 불기는 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여기에 아예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콕이 일상화되니까 이쪽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사실 OTT 시장이요. 그래서 지금 젠지들이 학교도 뭐 제대로 못 가고 대학생들도 뭐 작년에 입학한 새 신입생들은 막 뭐 학교 거의 막 잘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하게. 등록금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많이 예. 아까울 것 집에서 같아요. 줌으로. 사실 1학년이 정말 되게 소중한 네. 맞아요. 시기잖아요. 그때 추억이 너무- 정말 예, 많고 사실 많이 놀기도 하고 진짜 예. 쫓기 가가지고 한 잔 빠라 삐리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니. 까라삐리뽀도 너무 Y2K 감성 아니에요? 네, 저희 막 대학 1학년 때 저희 때는 보드 게임 카페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보드 게임 카페 진짜 많을 때여가지고 막 그런 추억도 있고 아무튼 엄청 놀 때인데 사실 좀 그런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밖에 못 나가고 주로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보고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도 거리두기지만 애초에 그 제작사들도 새 작품들을 제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염 한번 나고 하면 작품 이제 엎어질 정도로 중단이 되기도 하고 개봉작들도 사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거의 없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움츠러들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아예 신작이 나오는 숫자도 많이 줄고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의 경우 흥행도
사랑도나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작품을 무리해서 만들기보다는 이미 나왔던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옛날 작품이 리메이크 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났고 미드 가십걸도 네. 2021년 버전으로 리부트가 돼서 화제가 됐고 얼마 전에는 또 섹스앤더시티도 원래 멤버들에서 한 명만 빠져서 그대로 이제 방영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클로리스, 킹카로 살아남는 법 이런 정말 고전 하이틴들도 계속 콘텐츠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게요. 야인 시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똑강. 김똑강. 김똑강이라는 명대사를 남겼던 그 야인 시대 주인공이었던 안재모 배우 안재모 씨라든지 이런 대표 출연진들을 아예 다시 소환을 해서 만든 웹예능 야인이즈백이라는 게 아예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또 크게 화제가 돼서 좀 요즘 많이들 보고 계시던데 다시 따져보니까 세기말과 뭐 2000년대 초반과 관련된 코드가 요즘에도 여기저기 넘쳐나는 순간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다 보면 그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을 빠르게 짧게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네네. 그냥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그냥 어느새 막 계속 네, 빠져들어서 맞아요. 보고 있어가지고 올인 편집본이 요새 엄청 뜨더라고요. 아, 그 이병헌의 송혜교 네, 나왔던 그때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뉴스까지도 옛날 걸 찾아보는 젠지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엽기를 너무 사랑했던 2000년대 같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엽기라는 말을 사실 네. 되게 맞아요. 많이 엽기적인 그녀가 네. 대표적이긴 한데요. 막 되게 많이 썼는데. 졸라맨 뭐 네. 엽기토끼 이런 거 맞아요. 많았었잖아요. 아행 아세요? 햇 아니에요? 그런 거. 맞아요. KIN 아세요? 제일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욕설이라서 방송에서 이거 못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네, 막 맞아. 예, 그럴 때 많이 썼던 기억들. 네. 아무튼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를 표현하는 N세대. N세대. 진짜 오랜만에. N세대. 예,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요.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들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게 이제 달렸나요? 예, 이제 엽기라고 불리는 건 떡볶이밖에 남지 않았다. 엽떡. 엽떡. 예. 저는 그 게시물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그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90년대생 그 네, 시리즈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네.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막 정글짐 같은 데서 올라가서 잘못 삐끗하면 팔 부러지고 이랬는데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놀이터에 비하면 진짜 위험천만. 그쵸. 그쵸. 예.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23cm 멤버들이 좀 소환을 하고 싶은 옛날 감성. 내가 만일 고르는 대로 Y2K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도 좀 유행을 시킬 수 있다 하면 언제적 감성을 다시 소환을 해보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살아본 적은 없지만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넷플릭스 예, 시리즈. 미국 옛날 쇼핑센터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케이드 센터 같이 막 게임기들 쫙 깔려있고 네네, 막 이런 막 느낌. 슬러시 같은 거 엄청 커다란 거 먹으면서 광화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수제버거집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치즈 스커트가 유명한. 그래서 거기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역시나 살아본 적 없지만 경제 호황기 때 일본 옛날 영상 같은 걸 찾아보면 버블 시절. 예, 버블 80년대? 예. 네. 그때 80년대 후반에 제작된 일본 코카콜라 CF 영상 뭐 이런 거 보면 막 뭐 어떤 게 나오나요? 뭐 사람들이 그냥 밝고 세련되고. 희망에 가득 차 있고 행복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저런 시대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게 올해 여름에 일본 시티팝이 다시 엄청 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전 몇십 년 전 노래인데도 지금 들어보면 정말 세련됐고 맞아. 감각적이고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일본이 되게 패션을 선도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아니지만 또 그 당시에 그런 느낌들 실제 그럴 수도 일본 음악계하고 연예계에서도 물론 음악계는 요새 하도 케이팝이 많이 잘 나가니까 케이팝 따라하려는 아이돌들계 같은 경우에 아이돌들이 좀 케이팝을 많이 따라하는데 일반적인 밴드나 이런 경우에는 그 네. 버블 시절을 굉장히 맞아요. 추억하게 네. 만드는 노래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본인들 스스로도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나 봐요. 지금 현재. 정말 돈 냄새 나던 시절. 그렇죠. 돈 막 뿌리고 네, 이러던 네. 시절이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럼 오렌지족 그 시절이 맞아요. 약간 진짜 그 비슷한- 이미지랑 예. 비슷해요. 약간 그
어깨 직각에 반짝이 의상들 주로 입고 나와서 막 그 샴페인 네. 짠하면서 돈 뿌리던 그런 시절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옛날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제가 봤거나 인기 있었던 영화 같은 걸로 떠올려 보고 싶은 생각인데 그때 그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를 2001년에 나왔던 개봉했던 영화인데 딱 그 Y2K 그 시즌이거든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특히 전지현 씨가 입었던 스타일들도 보면은 지금 봐도 별로 전혀 촌스러운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청순의 대명사였죠. 네. 그 당시에 전지현 씨가 차태현이 다니던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분홍색 이렇게 그쵸, 그쵸. 핑크 원피스 같은 거를 맞아요. 입고 맞아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나중에 대학 가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슬픈 현실. 저는 옷 말고도 약간 그때 감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던 장면이 얼마 전에 저희 마칭에서도 맞아요. 손호영 맞아요. 기자가 네네. 이제 그 리뷰를 쓰셨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나왔던 장면인데 남주인공 견우가 여자친구가 발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신은 구두하고 자기가 신은 그 운동화를 바꿔서 하이힐을 신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진짜 그때 감성. 그때 감성이 되게 사랑을 치열하게 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키고 이런 게 되게 있었잖아요. 순애보가 거의 네, 가방 같은 거를 남자가 들었어요. 여자 미니 핸드백을. 그래서 그런 게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 너무 꼴배기 싫다 막 이러면서. 요즘 같으면은 뭐 사실 네. 그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네. 일인데. 엽기적인 그녀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견우가 그 전지현 씨 가방을 들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눈초리에 이렇게 네. 막 쪽팔려 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캐릭터가 이제 전지현 씨가 엽기적인 사람이니까 네. 맞아요. 차태현 씨한테 엽기적인 짓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은 건데 방금 그 수정 기자가 말했던 하이힐 신는 것도 차태현 씨가 이제 전지현 씨가 무리해서 요구를 그때 한 거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뭐 아픈데 뭐 원하는 거는 이제 운동화랑 하이힐을 바꿔 신는 거였고 네. 그 엽기적인 그분이 이제 원하는 건 그럼 지섭 선배도 아내분과 함께 하이힐을 바꿔 신어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그때 제가 감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단 아니 뭐 해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구두가 망가지겠죠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비싼 구두면 그 아까워서 안 되는 거고 뭐 그래서. 그런데도 뭐 해도 된다고 하면 뭐 해줄 수는 있는데 잘못 시도하면 네. 아내로부터 해야 되는가? 등짝 스매시가 올 수 있다. 네. 사실 뭐 그렇죠. 사실 뭐 그때 유행했던 영화들 좀 더 말씀드리면 뭐 동감이라는 영화 유지태 씨가 나왔던 그 영화도 있었고 주유소 습격 사건. 저도 약간 영화에 기반을 해서 네. 소환을 하고 싶은 장면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제가 네.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게 네네. 1998년도 작품이고 이제 한석규, 심은하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거기 안에 보면은 굉장히 낡은 사진관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그 배경으로 해서 이 두 남녀가 서로를 이제 짝사랑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을 좀 그린 영화였는데 심지어 남자가 이제 불치병이 있어서 네네. 요거를 이제 계속 그려내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 하나하나가 너무 흑백 사진에 살짝 필터를 끼운 듯한 네네네.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장면들이어서 8월의 크리스마스는 그때 이제 영화 장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해놓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맞아요. 배경화면에 배경화면으로. 네. 네, 오늘 이렇게 젠지들과 Y2K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0년 전에 그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소환이 되어서 유행을 한다는 걸 보면 개성, 청춘, 감수성 이런 공감 코드가 세대를 넘어서 통하는 코드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또 다시 새로운 트렌드들을 찾아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